자, 안철수 후보 오늘 강원도로 나섰습니다. 강원도 첫 유세 모습이 어땠는지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상준 기자. 네. 자, 오늘 강원도에 처음으로 간 거죠. 안철수 후보가 직접 간 건요. 네, 김미경 교수가 먼저 한번 갔었고요. 공천운동이 시작된 뒤로 안철수 후보가 강원도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는 말 그대로 강원도에 올인을 했는데요. 네. 춘천, 원주, 강릉, 강원도 전 지역을 사실상 누비면서 유권자들 표심을 호소했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이 강원도 하면 역시 최대 이슈가 평창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그렇죠.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까지도 지원 유세에 나설 정도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좀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원도 하면은 가장 북쪽과 가까운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보관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강원도를 직접 찾은 이유, 자, 막판에 이 시기에 강원도를 찾은 데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과 말입니다. 발은 방금 황순우 앵커가 얘기한처럼 강원도 일대를 누비고 있는데 강원도에 가서 핵심적으로 한 유세의 워딩은 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보를 부각시켜서 보수 표심에 호소하기보다는 보수층 일부 그리고 아직 그 유권 지지를 정하지 못한 무당층 혹은 중도층을 동시에 포용하겠다는 전략을 발과 말 두 가지에서 보여준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단일화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입장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늘도 단일화 질문에 대해서 딱 잘라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저 입장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물론 뭐 어떻습니까? 제가 섣불리 100%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를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선거라는 것이 마지막에 지지율 변동, 막판 추이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 그리고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참모들조차도 단일화는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혼자서 완주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가 뒤집기 혹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보도해드릴 수 있는 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요. 또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여론조사 결과 오자 대결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상당한 퍼센트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건 맞는데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런데 호남 지역 조사를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와 또 반대로 뒤집어진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가장 중요시해서 보는 지역이 호남인데 호남에서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추세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양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방금 나온 것처럼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뭐 10%대 미만이긴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소폭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취재하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문 후보가 안 후보를 호남에서 앞섰습니다. 결국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떠한 흐름,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호남의 표심은 아직까지도 문 후보와 안 후보 중에 어떤 특정 후보에게 쏠리지 않았다. 이 정도의 해석은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오는 조사만 가지고 호남의 표심이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혹은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좀 복잡한 양상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한상준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 톱10에 출연하시는 여러 패널들이 대선일이 가까울수록 이 통계 자료,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사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지만 상반되는 조사 결과들도 상당수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양쪽 제가 출입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담당자들에게 물어봐도 본인들도 여론조사 수치를 정확히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여론조사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혹은 접전인지 벌어지는지 이 정도의 방향성을 보는데 좀 의의를 두지 않나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호남 민심을 잡으러 안철수 후보 지원군을 파견했습니다. 자, 지원군 어떤 지원군이 호남으로 달려갔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 유세 한번 와주세요. 그런데 바쁘시면 꼭 직접 올 필요 없이
최명길씨라도 보내주세요. 사실 저는 요즘에 시간이 많은데 최명길이는 바쁘거든요. 연설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땐 3번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창당 딱 1년 됐습니다. 작년에 국민의당 창당되고 나서 2월 전남의 국회의원 18.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 군데서 유세 와달라고 이 얘기들 하는데 김한길보다 최명길이 와주면 좋겠다는 데가 더 많다고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오니까 다들 좋아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정치부 기자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치인들끼리 김한길 전 대표에게 가장 부러운 거는 아내다. 이런 얘기가 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도대체 유세장에서 얘기입니다. 최명길 씨의 인기가 어느 정도기 때문에 그런 말까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들어보면 유세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인파를 끌어모으는 네. 사람들이 딱 쳐다보고 누구다 하고 달려가는 건데 네. 물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처럼 후보 본인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니 네. 당연히 후보 본인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지 않은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갔을 때 보통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전 네. 같으면 선거에 많이 동원되는 게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 연예인이다 하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후보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효과가 네.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명길 씨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최명길 씨가 얼굴만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래도 정치인의 아내로서 꽤 긴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네. 스킨십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거지만 단순히 그냥 악수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시장을 다니면서도 꼭 눈을 마주치고 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남편을 부탁한다든지 네. 안철수 후보를 부탁한다든지 아니면 지난 4.13 총선 때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네.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 후보의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네. 꼭 좀 찍어달라고 하는 그런 스킨십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당연히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니까. 네. 단순히 그게 답니까? 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받는 최명길이 또 있습니다. 다른 최명길입니다. 최명길 씨, 김한길 전 대표의 아내 최명길 말고, 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최명길 의원, 내일 국민의당에 입당한다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보다 더 일찍 탈당을 했는데, 입당은 더 늦게 합니다. 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뉴스탑10에서 전화 연결도 했었지만 네. 탈당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김종인 전 대표의 네. 지원이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었죠. 그때만 해도 뭔가 김종인 대표가 판을 한번 움직여보려는 의도가 있었고 최명길 의원도 김종인 전 대표를 도와서 대선 판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김종인 전 대표가 결국 본선 출마는 접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최명길 의원의 위치가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졌다. 네.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주목이 모아졌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자들에게 아예 공식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일 입당의 변까지 밝혔거든요. 근데 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결국 가장 방점을 둔 건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 구성의 적임자다. 네. 사실 통합정부 구성이라는 건 김종인 전 대표가 네. 출마했을 때 항상 강조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출마하지는 못했지만 네. 김종인 전 대표가 갖고자 했던 뜻, 이루고자 했던 의지를 안철수 후보를 도와 이루겠다는 그런 결심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